더 글로리의 빌런 전재주는 정록색약이라서 색을 잘 구분할 수 없는 캐릭터로 등장하죠.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이뤄진 로고의 굿즈나 그의 차량의 컬러, 구두 등 다양한 형태로 정록색약을 염두에 둔 설정들이 많은데요. 혹시 생맹이 보는 세상이 영화로 나온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영화 드라이브를 통해 칸에서 감독상을 받은 감독 니콜라스 윈딩 레프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맹과 난독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비주얼 면에서 현세대 최고의 감독으로 여겨지고 있죠. 최근에는 프라다와의 패션 필름 터치 오브 크루드를 연기도 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코펜하겐 카우보이도 선보이는 등 활발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화뿐 아니라 패션 필름,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그는 특유의 색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만의 비주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색감들을 디렉팅하는 걸까요? 생맹에도 여러 타입들이 있습니다. 적생맹, 녹생맹, 그리고 청생맹. 우리의 눈은 적색, 녹색, 청색 세 가지의 원추세포를 모두 지니고 있지만 생맹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추세포가 기능이 약하여 다른 색과 섞여 있을 때 그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보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의 타입은 아마도 청생맹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언과 마젠타를 섞어서 쓰는 것을 시그니처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작업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그가 전달하는 스토리 자체보다는 강렬한 이미지, 특히 현란한 색감을 통해 구현되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한 컷을 오랜 시간 응시하게 만드는 그의 느려터진 호흡은 특히나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요즘 관객들에게는 꽤나 고역으로 느껴질 텐데요. 대부분의 영화들은 컷들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속에 공간을 구성하고 시간의 흐름 또한 전달합니다. Sorry, Liam. He took me by surprise. 그러나 니콜라스 윈딩 레프는 이러한 룰들을 다 깨버리는데요. 특히 그의 시그니처 무브가 된 360도 패닝이 좋은 예시입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장면을 응시하면서 우리는 뭔가 기대를 하고 예상하면서 그게 몰입하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흐르는 컷을 보면서 또 시작이네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니콜라스 윈딩 레프에게 기대하는 것은 드라이브에서의 긴장감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혹자는 이쯤 되면 드라이브가 얻어 걸린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드라이브 직후의 재정의 압박 속에서 Only God Forgives를 찍으며 실패를 맛본 그는 영화가 좋지 않다면 이상하기라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의 어린 시절 최애 작품이었던 엑소시스트의 감독 윌리엄 프리드킨과의 인터뷰를 가지게 되는데, 훈훈한 분위기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윌리엄 프리드킨의 극딜을 맞게 됩니다. The last film you made was not successful. Oh, I'm like you. I have no regrets about Only God Forgives. I think it's a masterpiece, and it is very Is there a expensive. doctor in the house? 여기서 자신의 실패를 재정 상황을 들어 반명해야 했던 그는 이후에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온 대문을 선보이면서 그전보다 더욱 맹렬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룰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Only God Forgives의 실패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흥행을 어차피 예상할 수도 없고 부족한 예산 탓을 하며 자신의 작품에 변명을 해야 할 바에 좀 더 자신의 예술성에 몰두하며 판타지를 구현하는 편이 더 낫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의외로 니콜라스 윈딩 레프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룰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의 창작 방식이 아직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마존과 넷플릭스와의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마존에서 찍은 시리즈 Too Old to Die Young도 시즌2가 무산되었고, 코펜하겐 카우보이의 시즌2도 과연 찍게 될런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대중과의 밀당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